여러분 택시 요금이 인상됐죠. 그러다 보니까 택시 기사를 하시는 분, 그리고 택시를 타고 다니시는 사람, 그리고 자영업을 하시는 사람, 이게 당분간은 모두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택시비에 부담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집에 가급적 대중교통을 타고 가는 쪽으로 생각을 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면 이게 웬만하면 택시를 안 타겠다. 그리고 대중교통이 끊어지는 그 시간에는 안 움직이겠다. 그 전에 움직이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물 경제가 더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잠깐 동안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택시 요금이 손님들에게 체감이 돼야 돼, 체감. 이게 너무 안 비싸. 익숙해져야 됩니다. 근데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굉장히 시간이 걸려요. 그 시간 동안은 택시 기사도 어렵고, 손님들은 안 타고, 그렇게 되면, 기가를 일찍 갈 거 아니에요. 집에 일찍 갈 거 아니에요. 그럼 자영업자들은 안 그래도 어려운데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실제로 말입니다. 광화문에 가면 24시간 국밥집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가보면 24시간 하는 데가 굉장히 줄어들었을 정도로 없습니다. 뭐 청진동 해장국 이러면요, 언제든지 가서 해장국을 먹을 수 있었거든요. 술 먹다가 출출해지면 거기 가서 해장국 하나 먹고 그러면서 해장술 하나 하고 택시 타고 출근하고 이랬단 말입니다. 근데 그런 일이 쉽게 벌어질까 하는 생각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도 택시 요금이 되니까 부담이 되던데요. 당장 말입니다. 기본 요금이 1,000원이나 올랐습니다. 3,800원 하던 택시 요금이 4,800원까지 올랐습니다. 그럼 얼마나 올랐나요? 26.3%예요. 26.3%. 많이 올랐죠. 게다가 기본 요금만 올란 게 아니에요. 기본 요금은 당연히 오르고요. 거기에 대해서 기본 거리도 2km에서 1.6km로 줄어들었고요. 2km에서 1.6km로 기본 거리가. 여기에다가 거리 요금이나 시간 요금도 줄어들었습니다. 거리 요금은 132m당 100원이었는데 131m로 줄었고요. 시간은요 31초당 100원이었는데 30초당 100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택시 요금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많이 나올 수밖에. 이게 실제로 제가 택시를 타보니까요. 평균보다가 보통 때보다가 한 3,000원? 좀 많게는 4,000원까지 더 나오더라고요. 4,000원까지. 물론 뭐 그 시간에 제가 여기 송파 법조타운에서 삼성 어려운까지 타고 갔는데요. 그게 한 3,000원 정도 더 나왔어. 3,000원 좀 넘게 더 나왔는데 이게 부담되거든요. 3,000원 좀 넘게 더 나오면 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고, 물론 뭐 시간이나 거리가 얼마나 막혔느냐 또 어떻게 돌아갔느냐 거기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올라갔다. 그것도 기본 요금이 3,800원에서 4,800원 됐다. 여기에 대한 부담감이 굉장히 높습니다. 게다가 심야에 타면 더 심각합니다. 심야에 타면요 할증률이 오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는 할증률이 40%가 더 붙어요. 40%가. 오후 10시부터 할증이 붙거든요. 오후 10시에서 11시까지는 할증률이 기존대로 20%가 붙습니다. 그리고 오후 2시, 오전 2시, 새벽 2시부터 새벽 4시까지는 똑같이 할증률이 20%가 더 붙습니다. 그러나 오후 11시부터 오전 2시까지 할증률 40%까지 붙으면 여러분 이게 실제로 타보면요 심각합니다. 심각해요. 한 30% 가까이 늘어납니다. 30% 가까이.
그러면 여러분 이게 뭐 나이 드신 분들이 밤늦게 다니는 그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밤늦게 다니는 사람들이 대부분 어떤 사람들일까요? 직장인들 그리고 젊은이들이에요. 왜냐하면 한 잔 먹고 기분 좋아서 야 우리 홍대로 가보자. 우리 있잖아 신촌이 좋다고 하니 신촌 가보자. 얼줄에 힙지르가 좋대. 힙지르로 가보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가보자가 이제 안 나오는 거죠. 야 여기서 껐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한 잔 더 할 거를 덜 하게 되니까 자영업자들도 어려워지겠죠. 자영업자들도. 아마 그렇게 될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당분간은 그럴 거예요. 당분간은. 택시 요금에 손님들이 적응될 때까지. 근데 그 적응이 이게 잘 벌어서 적용이 잘 되면 좋은데 글쎄요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실제 택시 하시는 분들 이야기해 보면요. 저녁이 되면요. 지금 콜이 안 뜨잖아. 다른 때 같으면 지금 콜을 계속 부를 텐데 콜이 안 뜨니까 이게 더 힘드네. 택시 요금이 많이 올라가서 그래도 언젠가는 좋아지겠지 하는 기대감은 있지만 당장 힘드니까 거기에 대한 불안감은 더 커지네. 옛날에 밤에 11시 12시 되면 홍대 앞에 가면 택시를 못 잡았어요. 아예. 택시도 그만큼 줄었고요. 또 택시 기사분들이 다 떠나기도 했고요. 그래서 홍대에서는 오히려 택시를 타느니 그냥 모텔을 잡아서 들어가든가 자고 가는 게 낫다. 뭐 그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심각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정반대가 됐죠. 콜이 안 뜬다고 하니까. 정책이라는 게 참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길게 보고 정책을 펴야 되거든요. 저는 길게 보고 정책을 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바로 앞에만 보고 또 지금만 보고 정책을 펴면 저는 모두가 어려워지는 구조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도 참 많이 해봅니다. 이게 소득이 좋아질 때까지예요. 뭐 우리 젊은이들이 알바도 하고 또 가계소득도 늘어나고 내가 직장을 가져서 그래서 택시 타는 게 약간 부담이 되지만 그래도 빨리 갈 때는 택시가 나아 이렇게 생각하는 분위기가 잡히지 않는다면 당분간은 택시도 어렵고요. 자영업자들도 많이 어렵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해봅니다. 문제는 그렇게 됐을 때 안 그래도 지금 실물경제가 나쁘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실물경제가 더 나빠질까 사실은 굉장히 두렵습니다. 이게 밤에 택시를 못 잡는다는 이야기 저는 그때 어떤 생각을 했나 하면요. 야 경기가 좀 돌아갈 모양이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요즘 콜이 안 잡힌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실물경제가 또 무너지는 것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만큼 달라집니다. 한동안은 적응하기까지 기간이 있기 때문에 많이 달라질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참고 견뎌내야지요. 뭐. 그것만이 우리의 어떤 생존법이니까요. 존버 하잖아요. 존버. 버텨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세상 어려운 세상을 좀 편하게 살 수 있는 버티는 게 참 편하지도 않은데 말입니다. 그러나 편하게 살 수 있는 언젠가는 편하게 살 수 있는 지름길이 아닐까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